예, 그리고 예산 문제 좀 국한시켜달라고 하니까 예산과 일부지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장 인사하셨잖아요. 그분들이 네. 각 군의 예산을 제대로 잘 집행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한번 검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이 인사 대단히 이례적이고 획기적이었습니다. 대장 7분이 한꺼번에 다 날아갔고 중장 출신들은 전부 다 대장 합참의장 그리고 각군 총장에 보임했죠. 일부에서는 고질적인 인사적체 시원하게 한 방에 해결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3가지 지점에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완벽한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 아니냐. 두 번째는 왜 호남은 없는 거냐. 호남은 배려하지 않는 거냐. 호남에 사람이 없는 거냐. 호남 소외 인사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세 번째는 신원식 장관 1인 친정체제가 완벽하게 구축된 거 아니냐. 이 말씀은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동안의 대장 출신들을 합참의장에 보임한 이유는 현장의 경험과 실전 경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 정도 지휘 통솔력들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 그래도 대장으로 각 이 군 총장을 역임해서 지휘 통솔력들을 확보를 해야 그래야 국방부 장관을 제대로 좀 보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역량과 능력은 있겠지만 작전과 전략 분야에서 어찌 보면 그 우리나라의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신원식 장관의 독주에 대해서 아니면 일방적인 판단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 보좌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3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먼저 문재인 정부 지우기는 조금 잘못된 건 같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전 정부에서 임명한 분들은 전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안 하고 내년에 했어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거고 지금 빨리 인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 정권에서 중장 이상은 1.5 내지 2년 돼 있으면 사성 장군이 되고 안 된 사람들은 옷을 벗는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하다 보니까 저도 요즘은 거의 지역은 블라인드로 하고 제 자신이 사실은 지역에 가지고 하는 거를 제가 양식껏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 자체를 저는 군 생활하면서도 안 했고요. 지역 배려를 안 했습니다 전혀.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신문에 보도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확인하니까 7명 중 영남이 그러니까 경남부를 합쳐서 영남이 4명, 그다음에 서울 경기 이제 호남은 없고 나머지 이제 서울 경기 이런 쪽에 3명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 능력에 비해서 했다고 말씀드리고. 예, 그래서 뭐 같은 갑이고 조금 그러면 제가 좀 배려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거는 조금 정무적인 판단도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1인 체제 원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뭐 조금 너무 과도하게 된 것 같고요. 제가 양심껏 이야기하는데 지난 이 받고 가장 큰 제가 일이 사성장군 소위 수뇌부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꼼꼼히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중장으로 전역할 때 제일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대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저는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갖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정말 세평을 듣고 이렇게 해서 심사숙고했다는 말씀드리고 합참의장 그 해군 중장 발탁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파격적이라는데 파격은 파격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합참의장은 해군한테 보좌를 받는 것이 좋겠다. 저하고 소위 말해 시너지가 맞겠다고 생각을 했고 합참의장이 수상함이 되니까 지금 잠수함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 특히 방산 같은 거 고려하면 지상무기 많이 팔리고 공군도 FA-50하고 KF-21이 많이 들어오는데 해군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잠수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수함 장교가 한번 나올 때가 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저 나름대로 고려를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람들이 각기 존경을 받고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저 책임인데 제가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보좌하고 하여튼 최대한 그 능력과 자질을 보고 했다는 말씀을 꼭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